환경공간정보 1차 시 환경공간정보와 원격탐사 세이케이 시작하기 환경매체별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세이케이 환경공간정보와 원격탐사에 대해 검색합니다. 세이케이, 환경공간정보와 원격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원격탐사를 통해 환경적 특징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발생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원격탐사를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최근 환경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녹조를 항공기나 드론을 이용해 분석하기도 하죠. 우와, 신기하다. 또 다른 예시는 없어? 또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 피복이나 침수와 홍수에 의한 범람을 위성 영상과 위성 레이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 원격 탐사는 환경 공간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네. 원격 탐사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 살펴볼 것처럼 환경공간정보에 있어 원격탐사는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탐사의 기본 개념과 기초 이론,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원격탐사의 기본 개념과 기초 이론, 그리고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1. 원격 탐사의 개념. 먼저 원격 탐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광의의 의미에서 원격 탐사란 실제 물체를 접촉하지 않고 물체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협의의 의미에서 원격 탐사란 빛, 열, 라디오파와 같은 지구 표면에서 반사 또는 방사되는 전자기 에너지를 인공위성, 항공기 및 드론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지표면 혹은 대기의 형태 및 특성을 밝혀내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즉, 원격 탐사는 원거리에서 전자기파를 감지하여 파장, 공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 또는 행성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탐사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 조사, 주기적 및 장기적 관측이 필요한 경우, 2차원 관측이 필요한 경우, 시공간적 변화가 심한 요소 관측 및 넓은 지역을 관측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주로 환경감시나 자연재해 분야에 활용되는데요. 환경감시에서는 해양, 대기, 토양, 식생, 지형변화 및 토지 이용 등 환경변화 감시 등에, 자연재해에서는 지진, 산사태, 홍수, 유류 오염 사고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원격 탐사에 요구되는 지식으로는 전자기파 이론 및 파동 방정식 관련 기초 이론,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지식, 영상 처리 이론,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GIS가 있는데요. 이 중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지식은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엔지니어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원격 탐사에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요소들은 위치 및 고도, 색, 엽록소 특징, 식생의 활력도, 토양 수분 함량, 온도, 표면 조직 혹은 거칠기 등입니다. 이어서 원격 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격 탐사는 목표로 하는 사물을 원격에서 인지하여 유효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원격 탐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적합하고, 둘째, 현지 조사에 비해 개인 오차가 적고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하며, 셋째, 광범위한 지역 자료 분석 시 객관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존하여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동일한 영상을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공간 객체의 면적 산정, 거리 계산 등 정량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격 탐사 기초 이론. 원격 탐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서는 원격 탐사에서 전자파를 감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크게 광학 센서와 전파 센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학 센서는 지표의 화상 사진과 분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로 다중파장대 스캐너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전파 센서는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해 지표면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비로 해류 측정, 지진에 의한 지형 변화 관찰, 극지방 관찰에 이용되며 대표적인 장비로는 합성계구 레이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는 관측된 화상 정보에서 공간적으로 가깝거나 분광적으로 유사한 신호 간격을 구별하기 위한 센서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해상도의 종류에는 분광 해상도,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복사 해상도 등이 있습니다. 분광 해상도는 관측되는 전자기파의 분광학적 분해 능력으로, 즉 물체의 광학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분광 해상 능력은 지표면 구성물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공간 해상도는 점으로 된 대상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상 물체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해상도는 다시 효과 해상도와 IFO-V로 구분됩니다. 이 중 효과 해상도는 독립된 하나의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해상 능력을 말하며 IFO-V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입체각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시간 해상도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복사 해상도는 식별 가능한 신호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마이너스 273도씨 이상의 모든 물질이 온도에 비례하는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파수, 파장 및 에너지로서 그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물체와 반응하는 양상별로 마이크로파, 열적외선, 반사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원격 탐사에 이용될 수 있는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센서의 측정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의 창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포함하는 가시광선 영역과 열적외선 영역 부분만을 원격 탐사에 이용합니다. 그럼 파장별로 원격 탐사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이하의 단파장은 대기에 의한 흡수로 원격 탐사 사용에 부적절합니다. 가시광선 때는 항공사진 및 광학 원격 탐사에 유용합니다. 또한 반사적외선은 태양 방사에너지의 지표면에서의 반사에 의한 영역으로 지표면의 식생, 암석, 토양 관측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열적외선은 지표면에서의 열에너지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기 파장 영역으로 원격 탐사에서는 3000에서 5000 나노미터와 8에서 14 나노미터 파장대가 주로 이용됩니다. 마이크로파는 대기 및 구름에 의한 흡수가 거의 없으며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에 이용합니다. 그럼 원격 탐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을 때 대상 물체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파장의 전자파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시각적 분석을 위해 강조 처리되거나 수치 화상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컴퓨터에 의해 분석됩니다. 이러한 원격 탐사는 크게 전자파의 파장, 센서의 종류, 자료 수집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파의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근적외선 원격 탐사,
열적외선 원격 탐사,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근적외선 원격 탐사는 0.7에서 3 마이크로미터의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태양광의 반사를 이용해 지상물질의 반사 특성 차이로부터 물체를 판별하는 원격 탐사입니다. 열적외선 원격 탐사는 3에서 14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물체에 복사되는 전자기파를 감지하는데요. 물체의 온도에 따라 복사량이 달라져서 열적외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주로 해수면 온도 측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 원격 탐사는 1에서 30mm의 긴 파장 영역에서 전자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구름 등의 기상이나 태양의 일조 상태에 관계없이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의 종류에 따라 카메라, 전자광학 시스템, 마이크로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렌즈와 필름을 이용하여 0.3에서 0.9 마이크로미터의 파장 영역을 관측하며 수동적 형태입니다. 전자광학 시스템은 주로 광학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0.3에서 14 마이크로미터의 파장 영역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수동적 형태입니다. 마이크로파 시스템은 대기의 흡수, 기상이나 일조 상태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0.1에서 80cm의 긴 파장대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이는 카메라, 전자광학 시스템과 다르게 능동적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에 따라 프레이밍 시스템과 스캐닝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레이밍 시스템은 지표면의 일정한 면적에 대한 영상 자료를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검출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캐닝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원격 탐사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해상도가 높은 검출기를 사용하며 스캐닝을 통한 지표면의 영상 자료를 획득하는 시스템입니다. 3. 원격 탐사의 활용 분야. 이번에는 원격 탐사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 분야입니다. 해양 분야에서 원격 탐사는 고해상도 영상보다는 저해상도 영상이 적합한데요. 해류 순환, 해수 온도, 조류의 축적, 해수면의 투명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탐사는 재난 및 위험 감시에도 활용됩니다. 재관측 주기가 짧은 위성 영상은 새로운 산림화재를 알려줌으로써 산림화재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화재가 진화된 후 위성 영상이 피해 지역을 매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및 지진 피해를 조사하는 데 위성 영상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격 탐사는 토지 이용의 감시 및 매핑, 농업 및 산림지역 매핑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높은 해상도의 센서를 이용하여 도시 하부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규모 지역에 대한 식생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동일 지역을 서로 다른 각도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면 입체적인 모형 설계가 가능한데요. 이를 이용해 지표면의 고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수치 표고 모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정사 영상과 조감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정사 영상이란 위성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 방향으로 지형 및 지형 지물의 기복에 의한 변이가 발생 가능한 위성 영상의 기복 변이를 제거해 지도와 같이 모든 지점에서 수직으로 바라본 것 같이 보정한 영상을 말합니다. 이는 지도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영상으로서 풍부한 레스터 정보를 제공하죠. 또 수치 표고 모형을 이용한 지형 모델링을 통해 정사 영상으로 3차원 조감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원격 탐사를 활용하면 지도 제작도 가능합니다. 동일 지역을 서로 다른 각도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입체적인 지형지물 데이터를 추출하고 영상 촬영 당시의 자세나 위치를 재현하여 지형지물 및 등고선을 추출함으로써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 등장하면서 지도 제작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수문학에도 원격 탐사가 활용됩니다. 광학 영상과 레이더 영상 모두 수문학적 과정 및 변수들의 감시 및 매핑에 이용될 수 있는데요.
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투과 능력이 좋은 레이더 센서가 더욱 용이합니다. 광학 영상에서는 침전물의 이동 상황, 퇴적 및 침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과 능력이 좋아 구름이 없는 영상을 얻기 쉬운 레이더 센서가 빙원의 감시 및 매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은 어느 정도 빙원을 투과하므로 빙원의 유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빙원 피복 매핑에는 재관측 주기가 짧은 위성이 필요합니다. 세이케이에게 물어봐. 원격 탐사는 단시간에 넓은 면적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반복 관측이 가능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또 뭐가 좋을까? 세이케이, 원격 탐사의 장점에 대해 검색합니다. 수치화된 자료 수집을 통해 자료의 저장과 분석이 용이하며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또 습지나 화산, 재해 지역, 남극, 북한 같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도 관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지. 가시광선, 마이크로 파장 등 여러 파장을 이용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지. 세이케이, 원격 탐사의 한계점에는 뭐가 있을까? 세이케이, 원격 탐사의 한계에 대해 검색합니다. 촬영 조건, 플랫폼, 센서, 영상 처리 등의 기술에 따라 추출되는 정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원격 탐사 장비도 꽤 고가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장비도 비싸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얻은 영상 자료라도 해상도에 따라 획득 정보의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인문 현상의 경우 근본적으로 원격 탐측으로 추출할 수 없는 공간 정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조사로 확인해야 하며 협소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원격 탐사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겠어. 세이케이, 좋은 정보 고마워. 천만에요. 세이케이를 종료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리하기.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공간 정보와 원격 탐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공간 정보와 GI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